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어떻게 달라져?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얼굴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선. 풍선이 됐다고요? 처럼. 그래서 약간 아니 얼굴이 잠깐 약간 정기한 평론가 얼굴 좀 잡아주세요. 풍선처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풍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직접 본 사람 이야기. 네. 풍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건희하고 다르다. 비슷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같더라. 그리고 그 재판 내내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경욱이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목소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포자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줌마 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부시시하게 얼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은 이게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이렇게 안 다듬어가지고 부시시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윤선이네 박근혜네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필러도 많이 맞고 뭐또 많이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통통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특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도 보면 얼굴이 몸이 뭐 그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선이면 시술도 안 돼도 풍선이면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뭐 많이 맞아서 나중에 후유증.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근데 이게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생활의 인력이어서 뭐 그 사람이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예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풍선은 어때요?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가 직접 보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TV나 인터넷 기사로 보았던 김건희 씨가 저 사람이 맞나?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이 만나를 여러 번 보다가 딱 확신을 한 게 검은색 옷차림인데 양말만 핑크색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양말이 핑크색이 막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왜 거예요. 맞구나? 핑크색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배용이 좋나? 이배용? 아니 핑크색이라는 게 저기 예전에 그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저 어디 절이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절 핑크색 절. 그러니까 뭐 하여튼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자신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가면 추술적인 요소가 약간 핑크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가 핑크라는 예? 거예요? 퍼스널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핑크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오늘 나왔을 때 핑크색 양말을 그것도 양말이 아니고 뭐 그 위에까지 오는 그 방한 양말, 수면 양말, 수면 양말. 양말을 이제 신고 나왔는데 뭐 춥겠죠 당연히 수면 양말 색깔이 핑크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다. 뭐 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김건희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마스크는 했나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그냥 했어? 맨 얼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보였으니까 그냥 못 알아봤죠.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경찰분이 끌고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뭐 배우자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뭐 재판정에 신청하면 뭐 웬만하면 지금 이제 뭐 확률도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데다가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인생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4단계 정도를 거쳐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뭐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 변호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줬을 텐데 재판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건진이 사실상 내가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해건설 회장도 내가 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마냥 뭐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맥이 빠지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관리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진관 부장 판사가 저 누구니까 한덕수 재판하면서 딱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끝내겠다. 네네. 내란 사건이면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흘리더라도 외부인 딱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하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가잖아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수용자 관리도 뭐 아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걸로 보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와 댓글로 진짜 우리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강순영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니 아까 네. 표현한 거 네, 선풍기 아줌마 뭐 이런 아니 거 선풍기가 아니고 그거 뭐 아예 어쨌든 내렸다고. 흘러내린 것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아유 솔직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 정도. 그걸 만약에 이제 중계라는 형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와 우리 그거 어떻게 보겠노? 아니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뭐. 기자가 12명 재판이 들어오고 들어갈 때. 오늘 재판에 기자가 12명 들어오고 일반인이 12명 들어왔다는데 지금 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관리받은 얼굴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됐겠죠. 근데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을 드네요.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막고 누가 지금 김건희를 변론해 갖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죄질을 보라고요. 해놓은 일.
지금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수천만에서 수억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심부름꾼인 전성배 건진법사의 그 처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겠어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 안 했거나 실제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김건희 해먹은 거 다 따지면 정말로 셀 수가 없을 건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유경옥도 자 나오려고 했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왔으면 뭐 했겠어요. 그때 너 갖다 줄 때 받아서 갖다 줬니? 맞다 줬다라고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못 나가는 야 이거 빼박이구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나도 이제 끝장나겠네 라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주변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르는데 건진이 이미 그런 진실을 다 폭로하고 나섰는데. 혜찌님이 슈퍼슛을 응원해 주셨고요. 구경의 차원님께서 인생무상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은 뭐라고 별명을 하고 뭐라고 변론을 할지 매우 궁금해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들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이 물어본 거는 증인이 그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니까 목걸이도 갖다 주고 샤넬백도 갖다 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한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변론이 안 되나? 이 지금 김건희 측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처남한테 24년도경에 날짜를 몰라요. 네. 그래서 판사가 답답해서 계엄 전이냐 이후냐 물어볼 정도인데 돌려받았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김건희 씨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돌려받았냐? 당국대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국대 앞에서 왜 받아요, 거기서? 당국대 앞에 첫 번째 우회전하는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물어요. 옛날 당국대. 당국대 앞에서 한남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남. 네. 건국대인가 당국대? 아니 그거 당국대 맞죠. 네. 관저 있는데. 그래서 네.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물건을 돌려받냐. 꼭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차에 있는데 차에 와서 줬다는 거예요. 유경옥이? 아니요, 그 처남이 진술이 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차에 아니. 누가 차에 와서 유경옥이 들고 그러니까 와서 들고 천암한테 와서 그러니까. 주고 갔다. 처남에 있는 차에 와서 주고 갔다로 이렇게. 네. 돌려준 시점이 네. 돌려준 상황이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유경옥이가 날씨가 쌀쌀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계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묘해져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특검 측이 묘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건진 목사한테 처음으로 유경옥 씨 연락처를 받은 게 7월 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2년도. 근데 22년도 4월 달에 샤넬백을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그 답변을 못 해요. 자기는 7월에 유경옥이라는 비서관을 처음 알았다 했는데 4월에 전달한 건 누굽니까? 그걸 누가 주문했다고? 판사. 아, 특검이. 특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남 유경옥 비서관한테 안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건진 법사가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 처남이 김건희 씨를 직접 줬을 확률, 유경옥 비서관을 통해서 줬을 확률, 이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대질신문을 해야 될 유경옥 비서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취재력이 이게 수사력 수준인데 보니까. 특검을 가야 된다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품 얘기 나왔을 때 유경옥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가방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밖으로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경옥이 자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라는 사람도 김건희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법당도 같이 거기서 생활했을 알았을 것 같은데, 정도면 당연히. 김건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얼굴을 안면도 트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굳이 그렇죠. 유경옥을 끼지 않고서도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굳이 유경옥한테 뭐하러 줍니까? 들고 올라가서 김건희한테 주고 내려와도 되는 거를. 최재형 목사님도 바로 직접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경옥 씨가 이제 아까 행방이 이제 오후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 한간에는 유경옥 씨 신병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잉, 유경옥도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유경욱이 오늘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전달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달을 직접 안 하고 네.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전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턱 막힌 거지. 알고 보니까 한두 개가 자기가 전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남이 직접 갔다. 처남이 그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경옥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3개 다 전달했다고 하면 위정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경옥이 이거 지금 사태 파악해 보니까 덮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예 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법정에 안 나왔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막 꼬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경욱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가 매우 궁금해요. 다 모른다고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안 나온 거는 나름의 변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경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에 이 명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최소 종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뭐 생각이 아마 확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는 지점이랑 정확하십니다. 예. 어. 앞으로 김건희 재판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재판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천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죠. 저는 한눈만 팹니다. 별로 요즘 방송이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방청 신청 거의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허수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어제 건진법사 두 번째 공판이 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준 뇌물, 샤넬 목걸이 등등 이거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전성배 씨가 김건희 준 게 맞다 실토했는데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렇죠? 네.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정반대로 저렇게 해야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저렇게 말하면 자신은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 뇌물 전달 받은 걸 확인했냐? 라고 물었죠. 거기도 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건희 씨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했다며 직접 통화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싼 선물이니까 네. 예, 비싼 거 주고 나서 직접 받았냐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고 처음에는 꺼리는 것 같았는데 3번에 걸쳐서 주니까 쉽게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재판인데 윤 전 통일교 본부장 재판인데 여기 샤넬 매장 직원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어요. 교환하러 온 날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네, 샤넬 직원인 서모 씨는요. 2022년 7월 매장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방문한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는데요. 부 점장이 영부인 교환권으로 사람이 올 거니 응대하라고 했다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김건희 씨 물건 교환하러 간다 연락을 받았다는 거고 정확한 기억을 묻자 단어를 거론했어요. 네, 영부인, 선물, 교환. 이 3단어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뭐. 그리고 성수기라서 보통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한 김건희 물건 교환하러 온 사람들은 안 기다렸다. 그 말도 했죠. 네. 부점장이 연결해준 당시 2명은 오자마자 입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오자마자 입장한 2명은 유경옥 전 행정관 그리고 21g의 대표였던 것이고 네. 그건 이미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윤 전 법무장 본인도 그 뇌물을 건네준 게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통일교 돈으로 산 게 확인됐거든요. 네. 그리고 통일교 간부가 줬다고 하고 건진 법사도 줬다고 하고 그리고 물건도 나왔어요. 샤넬과 목걸이.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자신이 샤넬과 목걸이를 받았고 그거를 비서를 보내 매장에서 교환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썼다. 실제 사용감이 있다고 하니까 는 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 목걸이 때도 그랬잖아요. 나토 목걸이 때도. 목걸이를 준 쪽에서 줬다 자백을 하고 그 실물이 나오고 영수증이 나오고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들이댔는데 안 받았다고 나는. 네.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준 사람이 줬다고 해도 배달한 사람이 배달했다고 해도 물건 자체를 눈앞에 꺼내놔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만 깜빡해도 거짓말? 거짓말. 눈만 깜빡해도 거짓말. 보통 사람의 거짓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겠거니 전제하고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뇌물을 김건희 씨가 받고 나서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드린다고 말했다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김건희 씨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거기서 고맙다고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하는 네. 목소리가 재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통화한 번호가 건의2로 저장된 번호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휴대폰에 건의2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자, 그 번호도 자기 번호 아니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이 비서 대통령실 정모 전 행정관이 쓰던 번호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번호로 이제 여러 청탁 내용이 오갔는데, 근데 김건희 씨는 그거 자기 번호 아니라고 비서번호라고 했는데 네. 자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입만 열면 거짓말. 건지는 이제 완전히 그 김건희한테 등을 돌렸네. 김건희 적어도 이 샤넬 건에 있어서는 샤넬 내가 샤넬 유경옥이 밖으로 갈 때 영부인 찬스 서가지고 줄 안 서고 갔다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또 걱정이네. 알선수재 있을 때 건진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전달만 하고 예. 청탁받지 않았다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엄청 그 낮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불겠다. 그 선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이 알선수재라는 죄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여서 지금 건지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면 뇌물이 될 수 있지. 김건희 쪽에서는 건지는 빠져나가도 원래 그렇게 샀나? 합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아니 빠져나가. 그렇게 했는데 유동규를 전달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지는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거잖아. 이거 법리적인 얘기인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아니 근데 건진을 잡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마치 그 뭡니까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자, 저기 죄를 털고 그 왜 플리바게닝? 그거 기억 안 나기 쉽지 않은 건데. 조지죠. 안 하면 되게 어려운 그런 걸 해내네. 네. 플리바게닝으로 풀려나가나 그거 쉽지 자백으로 않은데. 풀려나가나 상관없지. 그런데 지금 자 서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반클립 통일교에서도 이 알선수재입니다. 그리고 김상민 그림도 뇌물로 잡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알선수재가 됐어요. 근데 뇌물이 복잡하고 어렵죠. 윤석열을 잡아야 되지. 그래야 뇌물이 되니까 그게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라도 자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고 뇌물을 받고 이 선물을 이걸 받았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쪽하고 건진 쪽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야
당선인 신분이었고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받았지만 어쩔래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좀 구조를 짜고 이렇게 들어온 거. 그거는 윤석열이 예전에 깼잖아 이미 진작에 자기가. 그래서 그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이 깼는데 공동체로 깼죠.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를 전혀 이번 특검에서는 그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지.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뇌물까지 의율을 안 한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법리적인 건데 지금 잘 안 되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가만히 계시잖아요. 내가 컴투스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뇌물 쪽으로 가려고는 하겠지, 그죠? 네, 그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윤석열이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은. 아니 인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붙여가지고 뇌물죄로 저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지는 처음에는 자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변호사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 네가 뭐라도 이익을 챙겼으면 넌 빠져나가지 못한다. 너는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중간에서. 물건이 그냥 예.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예.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이 너한테 있는지 어딘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의심하면 너한테 있다고 해버리니까 그 물건이 너한테 건진 변호사가 정확해. 네, 너한테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난번에 재판할 때 그 변호사가 이 검사들하고 이제 딜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간 거에 불과해. 자, 몽땅 협조해. 우리가 잡으려는 거는 건진이 아니야. 김건희와 윤석열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이익에 맞잖아 지금. 네, 건진의 네, 네. 이익이. 그래서 알선수재로. 그래서 죄명도 싸게 해줘.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못 살아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못 살아난다고 판단하고 자기 살려고 살길 찾아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꿨겠지. 김건희가 곤방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했겠지. 아, 못 나오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익이고 특검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서로 좋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면. 근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혀. 김건희 씨는 지금 전략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략하고 이 사람들이 안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입을 좀 다물고 있어줬고 중요한 부분들은 입을 공범들이 맞춰줬죠. 말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을- 재판에서 슬슬 이제 다 건진도 나와요. 등을 돌리고. 건진 등 돌렸지. 그다음에 그 명태균 또 나와서 시끄럽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거는 실제 법리라기보다는 시끄럽게 하는 효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전략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샤넬백이든 목걸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이 했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큰 덩어리가 뭐 김건희 받았다. 씨는 다 무조건 부정하는 다 거예요. 부정하려고 그러든 그래서 그 물건 없다. 나는 본 적도 없다. 뭐 내지는 안 그렇지. 받았다. 받았는지 니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왜 없어? 유경옥이 있잖아. 유경옥은 어떻게 해서 줬어? 이게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방어만 하면 이 상대방 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요. 물건이 지금 나오잖아. 네,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전략을? 아니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우리 나한테 오는 그 라인을 끊어버리겠다가 첫 번째 생각인데 그랬는데. 잘 안 끊어져. 유경옥한테 그럼 다 미루는 거야? 유경옥한테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는 오지를 않았다고 했죠. 유경옥이가 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 이게 원래 변호인들의 전략이에요. 자기는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 건진이 받아서 어떻게 했겠죠. 배달 사고 가능성. 자기한테는 오지도 않았다. 나한테 모른다. 오지 여기서 딱 끊었는데 근데- 이게 건진이 협조를 해줘야지 그 말이 유지가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동안은 협조했어. 그동안 특검에서는. 협조했지. 그래서 자기는 근데 건진과의 지금 관계를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을. 방법이 없다니까. 전략을 바꾼 게 아니고. 김건희가 잘 받았다고 계속 전화했는데 건진이 그걸 녹음을 안 해놨겠어. 그게 다 그런데 나오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겠지. 그 방법이 아니 없는데. 근데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받아서 뭘 해줬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뭘 해주는데 그게 공무원에 관한 사항일 때 윤석열이 같이 해서 뭘 해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대가성 입증이 걱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실제로 거잖아요. 윤석열이 주인 감사였던 저축은행 수사 때도 윤석열이 그 부분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2심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윤석열은 네. 그런데 근데 예컨대 이거는 이제 특검이 ODA나 이쪽을 하겠지. 예컨대 그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샤넬백은 포괄일제에서 작은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양평고속도로나 뭐 캄보디아나 이게 될 텐데 다른 데서 이제 크게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아까 샤넬백은 예컨대 김건희한테 그 통일교에서 뭘 주면서
김건희를 만나고 싶어 했다. 뭐 김건희가 와서 얘기 좀 좋겠다 했지만 그건 안 되고 대신에 교육부 장관인가 뭐 누군가가 그때 보냈죠. 와서 얘기하고 행사예요. 그런 게 처음엔 안 한다 그랬다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한 행사 이런 게 3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짜잘짜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잘한 것만 나머지 그러니까 대가성이 너무 많아요. 짜잘해서. 김건희